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몸살이 나가지고 목도 잠기고 잘해주세요 오늘. 네. 자, 힘내십시오. 첫 뉴스가 뭡니까? 네, 어제 세월호가 무트로 나왔습니다. 육상으로 옮겨진 세월호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치 작업이 방금 7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인양 작업 모두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나가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이 어제 다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건 처음이지만요. 사실상 재청구 성격입니다. 지난 2월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해서요. 한 차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3부에서 보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측근들에게 최순실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라고 털어놨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을 접견하면서 속내를 털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최순실 정말 몰랐냐 측근들이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내가 모를 리가 있었겠냐라면서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네. 모를 리가 없다는 건 정무문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4번째 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호인단을 대폭 해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을 전원 해임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억울해하거나 남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최순실이었고 그리고 헌재와 검찰 조사를 대응하는 과정에 이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해온 유영하 변호사를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것도 본인이거든요, 다. 네, 모두 네. 본인이 결정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건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네.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대선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또 공포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거나 두 후보가 동률로 이루는 등 1, 2위 후보가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결과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양자, 3자, 4자, 5자 구도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가상이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10% 이상, 12%까지 예, 앞선 조사는 처음이죠. 예, 퍼센트 포인트를 앞섰죠. 네, 굉장히 앞섰고요. 물론 이제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도 있고 두 후보가 동률인 조사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는 모든 대결 구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하지만 양자는 훨씬 앞섰습니다. 네. 제가 5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자는 예. 가상이지만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얼미터를 통해 잠시 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알아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일종의 주시인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조사 개요를 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설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설문 설계를 보고 조사 개요도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게 아니라 선관위에 가면 정확한 조사 개요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유무선 비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보다 좀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다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첫 번째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냈던 게 있죠.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예. 조사. 그게 이제 첫 번째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가상 대결 조사를 냈었는데 이때 디오피니언 조사 방식을 보면 유선 조사를 KT 등재 방식이라는 기법으로 표본을 추출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보수 여론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난 2010년일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KT 등재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각자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보수 편향이 너무 심해서 안 쓰는 방식을 사용했는지 디오피니언 쪽에서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10% 이상 차이가 나는 KBS 연합 조사 이거 굉장히 결과도 이례적이지만 조사 개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례적인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이제 모바일 조사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잠시 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어젯밤에 보다가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바일 조사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보통 010 다음에 네 자리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네 자리 숫자를 대략 8천여 개, 7천여 개에서 뽑습니다. 네 자리 숫자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네 번 숫자, 네 가지 숫자를 랜덤하게 돌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없는 번호로 나와요. 결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리 숫자를 8,000개에서 뽑은 게 아니고 8,000개에서 돌린 게 아니라 60개밖에 안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000개를 60개로 쥐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번으로 나오는 번호를 비적격이라고 하거든요. 랜덤하게 돌리니까 그 없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번호가 절반은 나온다 이거죠. 그 비적격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0%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0개, 8,000개를 60개밖에 안 썼고 60개 중에 결번이 나오는 게 10% 이하예요. 대부분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례적이다까지만 알겠어요. 네. 왜 이럴까? 이건 조사 실장님하고 나중에 리얼미터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조선일보 칸탑 퍼블릭 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2년 박근혜 전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나왔는데요.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의 특징이죠. 이게 보수 후보들이 이제 표심이 갈 곳을 몰라 하다가 안철수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아낸 거죠. 예. 반기문에서 이제 쭉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안희정으로 갔다가 이제는 안철수에서 대안을 찾는 표심이 모이고 있는 거죠. 네,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의 특징인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조갑재 씨가 어제 지난 7일에 유튜브에 공개됐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철수 중도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에는 패배가 아니고 반쪽 정도의 선방, 성공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예, 극우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 선언하는 건지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울 것 좀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예, 태극기 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또 호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 직전에 그러니까 3분 남겨두고요.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돼서요. 꼼수 사퇴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네요. 고집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8일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날 친박 집회에 참석해서요. 자신이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단체들이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에 합류해서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뉴스인데요. 조원진 의원이면 친박 중에 친박 멤버인데 단독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렇게 친박이 빠져나가서 자유한국당에서의 친박 색채를 빼고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수순인 건지 아니면 혼자의 돌출 행동인 건지 요 다음에 누가 이 새누리당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 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고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색채 빼기인지. 만약에 친박 색채 빼기로 결정이 된다. 결론이 난다. 몇 사람 더 가서. 그럼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요. KBS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말 안 해도 개요를 말해야 되는군요. 예. 저희는 숫자를 말 안 하면 개요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숫자를 다 말할 걸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발표돼요. 네, 너무 많이 발표돼가지고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뭐 문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거 그리고 뭐 완전 동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기는 지난 주말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3등분 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조일보, 한라일보 등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44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예,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오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된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가 37.2%, 홍준표 후보가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가 오차범위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오자 대결이고요.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3자 대결 보면은 문재인 45.1, 안철수 40.3, 홍준표 10.1. 이것도 문 후보 오차범위 밖 4.8%포인트 차로 1위고요. 문안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7.6, 안철수 43.3. 다자 대결이나 3자 대결보다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1%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리얼미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통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보통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런 조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보통은 숫자부터 보는데 저는 네. 조사 개요부터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준 전문가가 요즘에는.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숫자는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냐, 예. 유무선 혼용이 어느 정도냐, 조사 개요상에 어떤 이례적인 점이 있냐 네. 이런 걸 보거든요. 앞서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조금 아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무선과 유선의 비율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KBS 연합 그 코리아 리서치 이 조사를 여쭤보냐면 뭐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안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이런 조사는 여러 번 발표됐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문 후보가 대략 한 3% 정도 이긴다, 4% 정도 이긴다라고 네. 리얼미터는 조사가 됐다면 여기는 안 후보가 거꾸로 한 12% 이긴다고 조사가 됐어요. 양자 네. 대결에서. 그러면 둘의 격차는 16%. 이렇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조사 맞습니다. 격차가 난다는 게 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방법을 제가 봤더니 예.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례적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보통 무선이나 유선을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예. 그 일정한 수의 그 국번에 맞춰 가지고 각각 이제 000 4개니까 10,0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들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KBS 코리아 센터 경우를 봤더니 무선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보통 리얼미터 같은 적어도 경우는 1,000개. 7, 8,000개의 그렇죠. 국번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무선의 경우에 60개의 국번으로만 생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010 다음에 네 자리 번호가 있죠.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또 네, 1,000개를 뽑기도 하고 2,000개를 뽑기도 하고 8,000개, 7,000개를 뽑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그 10,000개 중에는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그 번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 결번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결번이 이제 전문 용어로 비적격을 하는데 그것이 한 50% 정도 그렇죠. 이제 조사에 따라 무작위로 다르지만 막 되게 기계로 많이 돌리면 그 중에 절반은 없는 번호예요. 예, 그럼 그렇게 그건 될 수밖에 버리고.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숫자도 나오거든요. 비적격 숫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적격 숫자를 봤거든요. 60개도 굉장히 특이하다. 왜 이렇게 조그맣지 싶었는데 비적격은 더 이상해요. 비적격도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20% 정도밖에 10% 되지 이하예요. 예, 10, 예.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는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은 절반은 없는 번호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골고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 8,000개의 국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60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되죠. 게다가 그래서- KBS가 코리아 리서치가 원래 8,000개 사용했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전 3월 조사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만 왜 60개로만 추출을 해서 사용을 이건 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왜 60개고 네. 왜 비적격이 이렇게 낮게 네. 대부분 있는 번호로 나왔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것은 의심이라기보다 뭐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90%의 전화가 응답이 되려면 원래 있는 번호, 그러니까 무작위로 때린 게 아니라 있는 번호에 때려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돼야지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지 90% 않을까 있는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심인도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몇천 개의 국번으로 사용해서 생성하는 경우와 60개를
가지고서 생성하는 경우는 나머지 그 차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렇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도 네. 문제가 있지만 저는 비적격이 더 이상해요. 아니 이게 무작위로 걸면 일단 절반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국번에서나. 맞습니다. 무작위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여론조사나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그래서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준 전문가가 맞군요. 자 그렇고 네. 이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죠?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왜 60개만 했고 왜 아마 그쪽이- 이거는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들, 선관 예. 홈페이지에서 네. 개요부터 확인하는데 네. 개요 확인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무슨-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열심히 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뭡니까? 요번에는 한 달 정도밖에 그 선거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여론조사할 기간도 2주 남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예, 주말이 예, 끝납니다. 후보자들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계속 끝까지 지지할 사람하고 이제 이후에 좀 바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KBS 코리아 리서치 이게 왜 이상하냐, 이례적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읽어드리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어서 결과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네. 그것도 어려운 설명인데요. 뭐. 전화 문자가 와서 예,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긴 하죠. 네. 자, 어떤 여론조사를 다른 것과 다르게 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성도 조사요? 예, 사실상 충성도 조사죠. 끝까지 지지하겠는지. 그래서 평균은 끝까지 지지하겠다 한 70% 정도 이상 나왔는데 네. 한 26.8%가 이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후보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제 충성도가 바꿀 제일 수 높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21.7%가 나왔고요.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이었습니다. 54.8%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8.6%가 나왔어요. 한 5, 6% 정도가 문 후보에 비해서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강하다. 결성력에서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해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이런 어떤 후보 교체 가능한 응답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하고 영남권 그리고 20, 30대 젊은층 그리고 학생 이런 쪽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 후보의 강점은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안 후보의 강점은 그 보수층에서 구도죠, 구도. 네. 문재인 반문재인 구도의 힘을 입었다는 구도는 개인이 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강력한 만큼 그 표의 결속력도 강해지는 네. 그 힘에 올라탔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걸 보수 후보가 뺏어가지 못하면 이 힘으로 쭉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반문 연대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 그렇죠. 후보가 구도상으로 나와 단일화할 있습니다. 필요 없이 네. 여론으로 만들어주는 네.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잡았는데 앞으로 15분 잡아볼게요. 10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을 갔군요.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한 달,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 선대위 차례로 연결해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 박광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심쿵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대단한 위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도 위기지만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묻지마 지도 상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2주 만에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00% 이상. 네. 그렇다고 주식으로 말하면 꼭 묻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개미들이 이제 허망해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꼭 이제 묻지마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아리송 구도다. 아리송이요? 네, 아리송 구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할 때는 굉장히 간명했습니다. 예. 구도가.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돼. 그리고 광장에 나갔던 많은 분들이 시대를 바꿔야 돼. 했던 분들이 안철수에도 이거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예. 또 한쪽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 안철수 후보가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권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양쪽의 생각이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지도 속에. 그래서 제가 아리송 구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더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는 누구랑 함께 하겠다는 걸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저는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밝혀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바른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를 모두 받는 후보다. 네네. 이렇게 안 후보 측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요. 진보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 예. 그러니까 2주 전에 10% 미만이었죠.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 황교안 총리 쭉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이렇게 와서 지금 정착을 할지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그리고 시대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니까 예. 많은 분들에게 적폐 청산 얘기 그만 좀 해라 이제 듣기 거북하다 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건 나를 속이는 거다. 적폐 청산은 뭐냐면 제1의 적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입니다. 제2의 적폐는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적폐 청산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세력을 뭐 처단하고 이렇게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부는 무슨 문재인 공포, 문재인 포비아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부정확하게 전달돼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과 함께 그 아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세력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집권은 정권 교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극우 인사가 자 안철수를 차악으로 찍자, 홍준표 찍지 말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극우 사이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래 지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함께 하려면은 우리는 집권 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정권 연장이고 얼굴만 바꾸는 거죠. 얼굴 교체죠. 박근혜 대통령에서 안철수 후보로 얼굴 바꾸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민주당에서 안희정 네. 지사, 이재명 시장 그리고 최혜성 시장까지 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분들의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못한 것도 큰 요인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경선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큰 이제 이 후유증이 남고 앙금이 남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 특히나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 문재인 후보가 나와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앙금이 남은 부분에선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과 최성 시장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났고 주말에는 오프 미팅을 하면서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자들께도 좋은 신호를 보냈고요. 또 양 진영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예를 들면 안지사 쪽에 참여했던 박영선 의원님이나 또 이재명 시장 쪽에 참여했던 이정골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선대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 정중하게 권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함께 하기가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하여튼 결국 문재인 후보로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데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안철수의 집권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셨는데 세 번째는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불거진 그 조폭 연루설이나 신천지 연루설이나 지하철 행보 연출 논란이 다 검색어에 올라왔던 검색어 일리를 했던 네. 사안들 지난 주말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해서 혹시 캠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직접 참 언급하는 게 좀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 조폭 부분은 사실 중요한 건 그 부분보다도 그 동원 경선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부산에서 선관위가 네. 명백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을 실어 날랐다 하는 그런 혐의로 당직자들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어서. 예.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시당의 당직자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경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선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했던 것이 부도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문제는 그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와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면에서 그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냉철하게 국민의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일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보여주기거든요. 저희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뭘 그렇게 보여주기 시장에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이미지 정치 때문에 내실 그 양반이 얼마나 그 후보가 나라를 잘 경영할 것인가 따져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매우 냉철하게 그걸 보실 거라고 합니다. 누가 가장 일을 잘할 것인가 문재인이 과연 더 잘할 것인가 안철수가 잘할 것인가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직성이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나 또 도덕성이나 다들 사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도 저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 피난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합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민성장이라는 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정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모단장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미래기획본부장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딱딱기에 꽂혀요, 의원님은. 예. 그렇습니까? 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니, 좋다는 얘기입니다. 딱딱 꽂혀서.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에 소위 이제 그 적폐 세력이라는 최순실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순실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어요. 물론 국민의당이 그분들을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그게 국정에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만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세력이 예. 마음을 바꿔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뭐 적폐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지한다고 하면 그 지지를 안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받겠죠. 거기서도 아쉬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답변이신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믿는 쪽이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사면하면 안 된다고 믿는 쪽이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갈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철수의 정치에서 그런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점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이 지점을 많이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 여쭤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아마 박지원 대표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설전 사이에 나온 이야기인데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는 워딩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어요. 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홍준표 쪽에서 하긴 했는데 예. 그 말을 또 열심히 돌리고 유포시키는 쪽은 지금 문재인 쪽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상황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그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상황은 뭐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대통령 된 다음에 상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대통령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개성한다고 해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권양숙 여사, 이호 여사가 왕으로서 트럼프 천정한다 이런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이거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공격은 먼저 하셨으니까요. 대받아치는 그런 취지는 이거죠. PK에서 왜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냐라는 답인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찍은 문재인이 되니 그런 심정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찍는 게 아니냐라는 친절한 설명을 한 것이죠. 설명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되니까 안철수를 오라고 하는 유도 아니겠어요? 예, 설명이 아니라. 그런 말도 좀 그런 생각도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이 더 많겠죠. 이건 뭐 잠깐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자, 지난 주말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뭐 관심 후보가 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큰 논란이 없다가 이게 우선 뭐 조폭
연루설, 차떼기 논루설, 그리고 뭐 특정 종교 세력 이야기, 뭐 지하철 이야기 이런 것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쭉. 뭐부터 할까요? 조폭 논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논란 자체를 뭐 해명 자체 안 했죠. 예. 이유가 뭐냐? 어느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안철수 후보와 조폭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있어서 특정인이 예전에 조폭 활동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누구와 사진 찍어달라면 다 사진 찍어줍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이고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조폭 난동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네거티브도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특정 종교 경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정 종교라는 게 5년 전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또 돌았어요. 예. 요즘 뭐 입당 원서에는 뭐 조폭 경력이라든지 이 특정 종교 경력을 써놓는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당 특정 종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정말 그런 거 있냐? 그리고 설마 혹시 민재인 후보나 민주당 쪽 사람들 와서 사진 찍힌 거 없냐? 그 사진 한번 줘봐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참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취지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것은 그것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통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었던 게 뭐 지하철 4월 5일 날 예. 첫 출근할 지하철로 나갈 때 우연히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어. 책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전날 밤에 내일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해서 이게 연출된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최근에 이제 그게 이틀 3일 전에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명확한 사실관계는 4월 5일 날 출근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 간담회를 해서 아침 11시쯤에 예. 당시 그 자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그날 탔던 그 학생이 그 전날 그 페북에 그런 글을 썼고 그런 뭐 알고 찾아왔더라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공개됐어요. 예. 그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은 자신이 내일 안철수 후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서로 확인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지 확인을 했더니 예. 안철수 후보가 보통 이제 차로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특별하게 후보 수락되고 그 다음 틈날에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근데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에 몇 호선 객차가 집 앞에 어디? 있는 거니까 집 앞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차가 그래서- 어디고 이건 너무 우연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예. 확인할 때 학생이 기다려서 올 예. 때까지 기다려 탔다. 라고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연출하고 최근에- 하는 게 더 이해가 바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문제가 예. 되기 전에 이미 당일날 기자들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됐던 게 2, 3일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전날 저도 이건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예언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건 알겠고요. 이건 저도 큰 일은 예. 서로 뭐 얘기를 맞췄다 해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 조폭 문제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예.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조폭이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다. 이건 저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 경선에 렌트카로 인원이 동원됐던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관위 고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렌트카가 하필이면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고 그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의 사장이 하필 이 사진에 같이 찍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뭐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 그것까지 뭐 답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그건 됐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을 안철수 대통령 후보하고 연관시키려면은 그 업종하고 안철수 후보가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 업주랑 해서 그 자리에 참석시켜서 그 정도가 뭐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럼 이 부분만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본부장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